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글쓰기 책 중에 대통령 보고서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글쓰기 책이 참 많은데요. 뭐 수백 권이 되겠죠.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글쓰기 책을 이제 연재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대통령의 보고서라는 제목이 알려주듯이 보고서 작성법 책인데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썼던 보고서 작성법입니다. 네, 저는 이렇고요. 자, 이제 이 책을 보면 이 책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이분들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대통령의 비서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분들조차도 청와대에서 글을 쓰다 보니 청와대의 어떤 보고서 작성에 대한 특별한 매뉴얼이라든가 정확한 방식, 이게 규정된 되어 있는 규칙 이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서들마다 이제 중구난방으로 서로 각자의 방식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써오더라. 그러니까 보고받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좋지 않고, 그리고 쓰는 사람은 또 더 어렵고,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한번 써보자 라는 취지로 보고서 작성법 책을 내신 거예요. 그럼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이분들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보고서를 썼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썼던 여러 보고서 사례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고,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제목은 어떻게 잡으면 좋은지, 목차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내용은 어떻게 도출하고 문장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고서 작성의 최고봉이라고 하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보고서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만큼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하고 보고서 작성법을 공부하시고 싶은 분은 이 책을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이제 유튜브는 이 안에 있는 사례 중에 두 개의 보고서를 사례로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례로 보여드리는 보고서는 PDF 파일로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 오픈되어 있는 보고서들이니까요. 자, PDF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받으셔서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요. 우리 장관으로부터 이런 지시가 나한테 떨어졌습니다. 장관이 나한테 이렇게 지시하네요. 어, 장관인 자신이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는데 너무 대학교가 뭐 수도권에 몰려 있고, 그리고 지방에서는 대학교가 많이 뭐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든 지방에 있는 대학교든 어느 특정 분야, 뭐 생명공학이면 생명공학, 그다음에 공대면 공대, 인문학이면 인문학, 뭐 이런 식으로 좀 대학교별로 어느 분야를 좀 특성화해서 그 대학교를 그 분야로 집중적으로 키우면은 이렇게 지방 균형 발전도 되고 좋지 않겠냐. 그러니 대학교마다 경쟁력 있는 분야를 정해서 특성화를 좀 해보세요 라는 지시를 교육부 장관이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장관께서 그냥 무작정 와서 부하 직원 보고 나 이런 지시 받았으니까 특성화 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하나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 이런 지시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특성화 전략을 추진해야 되니까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여러 대학교 중에 이미 자체적인 노력으로 특성화에 성공한 대학교가 있다면 하나 정도 선정해서 그 사례 보고를 나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해서 특성화를 했구나. 내가 그거를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어떻게 이번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할지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 장관이 지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관이 지시한 내용은 이겁니다. 이미 자체적인 노력으로 특성화에 성공한 대학교를 한 곳 찾아서 성공 사례를 보고해 주세요. 자, 이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고서를 써야 될까요? 나한테 이 일이 떨어졌다. 자, 일주일 내로 보고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뭡니까? 내가 써야 될 보고서의 제목이 뭡니까? 특성화 성공 사례 보고서입니다. 그죠? 결과 보고서 아니고요. 상황 보고서, 검토 보고서, 계획서, 기획서 아니고 사례 보고서입니다. 성공 사례 보고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고서에 목차를 뭘로 잡을까요? 무슨 내용이 들어가면 장관이 지시한 욕구를 만족시켜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보고서의 목차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요쯤 잡으면 어떨까요? 보고서의 목차는 상사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궁금해하는 순서로 담는다. 상사가 이 보고서를 보고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 순서로 목차를 구상한다. 자, 장관이 궁금한 거, 첫 번째로 뭐가 궁금할까요? 자, 우리는 일단은 한 곳을 찾았습니다. 한국대학교는 어떤 곳이냐 하면 생명과학 분야를 특성화에 성공한 대학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곳을 한번 찾았어요. 그럼 찾았으면 뭐 자료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해서 정보를 잔뜩 모았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목차 잡아서 쓸 수 있나 해보니까 장관이 궁금해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 보고서를 본다면 장관이 첫 번째로 궁금한 게 뭘까요? 도대체 한국대학교가 생명과학 분야에서 특성화를 했다는데 그 특성화한 결과가 뭔가요? 뭘 했길래 특성화했다라고 하는 건가요? 이게 제일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목차로 특성화 결과를 씁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시건 대학교하고 생명과학 분야 공동 박사 학위제를 협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이 미시간 대학교의 교환학생으로 가서 1년간 연구를 수행하면 두 대학의 공동 학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논문이 통과되면 박사 학위에 미시간 대학교 박사, 한국대학교 박사 두 학위를 공동으로 취득한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이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굉장히 권위가 생기는 거고 특성화가 됐다라고 할 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 특성화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고를 딱 드리고 나면 장관이 두 번째로 궁금한 내용이 뭘까요? 이거겠죠. 그러면 이거 미시건 대학교하고 한국 대학교가 미국의 미시건 대학교하고 공동 박사 학위를 하기로 했다는 건 이거 굉장한 일인데 이 사람이 이 한국 대학교가 특성화를 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세부 지표가 뭐가 있길래 이렇게 특성화 이렇게 공동 박사 학위제를 할 수 있었나요? 이게 두 번째로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 근거라고 해서 보여드리면 됩니다. 자, 근거를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연구 성과. 네, 한국대학교가 최근 5년간 탑 학술지에 논문 200편을 게재했고요. 그리고 그 연구 결과물을 통해서 스위스 제약회사에다가 100억 상당의 그 기술을 팔았다. 그 다음에 인력 양성. 5년간 박사를 50명 배출했고요. 그 중에 30명이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그 15개의 벤처 회사를 그 바이오밸리라는 그 한국대학교 건물에다가 입주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물이 있으니까 이거를 미시건 대학교에다가 어필을 하니까 공동 박사 학위제를 하자라는 협약을 따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딱 보여드리고 나면 세 번째로 장관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그래요? 그러면 5년 동안 그 논문을 200편을 게재를 하고 그 스위스 회사에다가 기술료를 판매하고 박사를 50명이나 배출하고
이런 거를 했다는 건 굉장히 학교가 경쟁력이 있다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했나요? 도대체 이거를 할 수 있었던 성공 요인이 뭐였나요? 이게 이 보고서에서 세 번째로 궁금한 내용이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되죠. 네, 이 대학교는 설립 초기부터 이렇게 특정 분야, 생명과학 분야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의 50%가 이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 특성화 이거를 추진한 센터장이 굉장히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 제시를 잘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 프로젝트 이런 건 유치도 잘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교가 굉장히 공정성, 투명성에서 굉장히 뛰어나서 우수 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공정하고 투명한 교수 평가 제도, 인사 제도 이런 게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대학하고 공동 연구를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 학생,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학생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해외 국가들로부터 우수 대학원생을 유치해서 학생 자원 자체가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성공 요인이 되어서 위의 근거에 해당되는 논문 200편, 100억 판매 이런 게 가능했었고요. 그게 가능했으니까 공동 박사 학위제가 가능했었던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1, 2, 3 세 가지 내용을 볼 때 이거를 다른 대학교도 적용을 한번 해보려면 이 한국대학교 사례에서 어떤 시사점을 뽑아낼 수 있나요? 이게 네 번째로 궁금한 내용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시사점을 네 번째로 써주면 되겠죠. 특성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 후 단계적 실적 달성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리더의 역할과 투명한 경영이 필요하고요. 특성화 분야 선정 시 비교 우위 가능 분야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른 대학교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드리면 장관께서 이제 대학교를 특성화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감이 섰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장관께서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지시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보고를 하면 장관이 지시한 보고서의 보고 목적을 우리가 달성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실제 보고서, 이거 이제 보고서의 개요표잖아요. 이제 요약본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원본 보고서를 보고. 자, 원본 보고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원본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요 파란색은 이제 그 요약인 거죠. 제목이 있고 헤드라인 전체 요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을 이제 요게 목차거든요. 특성화 결과 근거 성공 요인 시사점. 요 목차는 제가 이름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 비서들은 뭐 결과 근거 성공 요인 시사점 요렇게 땄네요. 제목을 1. 복수 박사 학위제 협정 체결 내용 이렇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특성화 결과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및 연구 우수성 이렇게 제목을 따셨는데 저는 그냥 그거를 근거라고 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성공 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4번이라고 안 붙이고 그냥 마지막에 시사점 이렇게 해놨는데요. 저는 그냥 큰 4번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실제 보고서거든요. 요거는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특성화 사례 보고서, 청와대 보고서 이렇게 치시면은 PDF 파일로 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원본을 보시기 바라고. 이렇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보고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서 작성을 잘 하고 싶으면 이렇게 좀 잘 쓰여졌다라고 생각되는 원본 보고서를 좀 입수를 하셔가지고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요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게 이 보고서의 개요표에 해당되니까 이 공무원이 이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최초에 이렇게 개요를 짜고 자료조사를 하고 목차를 잡았겠구나. 이렇게 먼저 개요를 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썼겠구나. 이렇게 역추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시간상 제가 오늘 두 개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뒤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있는데요. 좀 긴 보고서인데 요거는 시간상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대학교 특성화 사례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대통령 보고서라는 보고서 작성법 책을 소개했습니다. 자, 이 책을 좀 구입을 하셔서 쭉 읽어보시면 보고서 작성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책 읽어주는 강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